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구글의 사이버 보안 거래로 소액 투자가 40억 달러의 횡재로 전환, 그리고 정전으로 히드로 공항 폐쇄, 항공여행 중단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구글이 진행한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인수와 그로 인해 억만장자급 수익을 올린 투자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만든 한 통의 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지금부터 천천히 쉽게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2020년 1월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촉망받던 창업가가 오랜 시간 기다려온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벤처 캐피털 기업 인덱스 벤처스의 투자자 샤르둘 샤였습니다. 그 창업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요. 그 말 한마디로 샤는 결단을 내립니다. 약 350만 달러를 투자한 것이죠. 그로부터 딱 5년. 이 투자가 무려 250배의 수익을 냅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이 스타트업을 무려 320억 달러, 한화로 약 43조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위즈. 그리고 인덱스 벤처스는 단순한 초기 투자자로 끝나지 않고 이후 투자 라운드마다 계속 돈을 넣으며 지분 13%를 확보했고, 결국 총 투자액 약 2억 4,500만 달러는 43억 달러, 한화로 5조 8천억 원이 넘는 자산으로 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10년 전 실리콘밸리의 전성기 시절에는 자주 들을 수 있었던 소식입니다. 당시에는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인수되거나 상장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는 사례가 많았고, 벤처 투자는 젊은이들의 꿈이었죠.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다릅니다. 상장시장은 침체되고 있고, 스트라이프나 스페이스X 같은 대형 스타트업조차도 10년 넘게 비상장 상태를 유지하며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출범하면서 대형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규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위즈와 구글의 거래 역시 아직 규제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이 스타트업 위즈는 무엇을 하길래 구글이 이렇게 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인수하려는 걸까요? 초기 위즈는 비욘드 네트워크스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네트워크 보안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곧 방향을 바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아마존, 웹서비스 등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을 스캔하고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회사의 이름도 더 간결하게 위즈로 바꾸고 보안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은행 바클레이즈, 식품기업 마즈 같은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유치했으며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2022년에는 창업자인 아사프 라파포트가 직접 위즈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대박은 단지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샤르둘 샤는 사실 위즈 창업자 아사프 라파포트를 2014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라파포트가 창업한 첫 번째 회사 아달롬에 투자했을 때부터 그의 잠재력을 알아본 것이죠. 비록 아달롬은 마이크로소프트의 3억 2천만 달러에 매각되며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냈지만 샤는 라파포트에게서 뭔가 특별한 걸 느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즈의 초기 단계에도 망설임 없이 투자했고 결국 엄청난 수익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짜 큰 돈은 초기 투자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인덱스 벤처스가 위즈에 처음 투자한 350만 달러와 그 다음 라운드 투자까지는 약 31억 달러 상당의 지분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 투자한 2억 달러는 수익률이 훨씬 낮았습니다. 즉, 스타트업이 시작될 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지만 성공하면 가장 큰 보상을 준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요즘 시대에도 이런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타트업 투자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대형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초기 단계의 도전은 사라졌고 요즘은 정부의 규제도 훨씬 강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즈 사례는 올바른 사람을 믿고 기술을 보고 타이밍을 잡는다면 여전히 실리콘밸리 드림은 유효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5조 원의 투자 수익으로 돌아오는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미래를 결정해야 할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유럽 최대의 관문인 런던 히드로 공항이 정전으로 인해 전면 폐쇄되면서 벌어진 대혼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새벽 런던 서부 지역의 한 변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곧바로 히드로 공항 전체의 정전으로 이어졌고 결국 유럽에서 가장 바쁘고 국제선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공항 중 하나인 히드로 공항이 하루 종일 폐쇄되는 사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히드로 공항 측은 이날 오후 11시 59분까지 공항을 전면 폐쇄한다고 긴급 발표했고 공식적으로 승객 여러분, 절대 공항으로 오지 마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항공사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문을 띄웠습니다. 정전의 원인은 변전소 화재.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인프라에서 불이 난 것이죠.
영국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화재는 목요일 밤 늦게 발생했고 금요일 새벽까지 약 70명의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불로 인해 단순히 공항뿐 아니라 수천 가구와 상점, 기업들까지 전력 공급이 끊기게 됐습니다. 공항이 멈추자 당연히 항공기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항공기 추적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약 120대의 항공기가 히드로로 향하다가 중간에 회항하거나 다른 공항으로 변경해 착륙해야 했습니다. 그날 하루 히드로를 오갈 예정이던 항공편은 무려 1,300편 이상. 당연히 비행기들이 제대로 위치해 있지 못하게 되었고 연쇄적인 지연과 취소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별로 보면 히드로 공항의 최대 운영사인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는 당일에만 약 341편을 계획하고 있었고 전체 영향을 받은 탑승객의 절반 이상이 이 항공사를 이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버진 애틀랜틱, 루프트한자,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브리티시 에어웨이즈는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가장 큰 항공사 중 하나로 대서양 횡단 여정을 계획한 수많은 승객들이 공항 폐쇄로 인해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런던의 철도망과 지하철 등 도심 교통 시스템까지 함께 영향을 받으면서 히드로 공항 주변은 물론 런던 전역이 혼잡과 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과 여행객들 모두가 발이 묶이거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변전소를 운영하는 영국 국영전력회사는 복구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언제 전력이 완전히 회복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는 점, 히드로 공항은 얼마나 큰 공항이길래 이런 사태가 전 세계 뉴스로 번지고 있는 걸까요? 데이터 분석 업체에 따르면 히드로 공항은 작년 기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바쁜 공항이었습니다. 연간 승객 수는 약 8,390만 명에 달했죠. 그만큼 공항이 멈춘다는 것은 곧 수십만 명의 여행 일정이 무너지는 대형 사건인 셈입니다. 그리고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고인지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문제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현대사회는 얼마나 인프라에 의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단 하나의 변전소 화재. 하지만 그 여파는 공항 폐쇄, 수백 편의 항공편 중단, 수십만 명의 이동 불가, 그리고 런던 전역의 교통 시스템 정지로 이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이는 유럽 전체 항공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파장으로 퍼지고 있죠. 이번처럼 세계적인 도시와 공항이 단 한 번의 사고로 멈춰설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리스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앞으로 히드로 공항이 언제 다시 정상 운영될지, 그리고 이와 같은 대규모 정전 사고를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